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울 겁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이게 또 사람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오호. 현실 공포고요. 예. 사실 이 얘기를 하면은 귀족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예. 공감을 하실 분도 있고 어쩌면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현실 공포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래도 우리 또 귀족님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조심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으니까 바로 네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이 얘기의 주인공은 똘비인데, 똘비는 제가 두 번째 시참 때 처음으로 똘순이 얘기할 때 색정기 때문에 고생 좀 하다가 봉사하고 있다는 친구 있잖아요. 지금도 봉사하고 있다고. 그 친구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한번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다가 노숙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오, 예? 그런데 그때 들은 얘기가 이거 좀 충격적인데 싶었는데 그나마 방송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가 이 얘기라서 이 얘기로 정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모든 노숙자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숙자가 또 있다라는 거를 귀족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똘비가 봉사를 해야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똘순이가 모시는 신이 업은 덕으로 갚아라 해서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예. 지금은 보육원이나 고아원 아니면 걔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도 운영하는 보육원이나 이런 데만 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고 처음에는 노숙자분들 무료급식도 해주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스타트를 했었어요. 원래는. 네. 원래는 그렇게 스타트를 했었는데 밥을 주고 있는데 노숙자니까 노씨 아저씨라고 할게요. 그 중에 한 분 노씨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입이 되게 걸어졌었대요. 근데 보통 노숙자분들 밥 먹으면은 뭐 속뜻은 어떤지 모르지만 고맙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하는데 이 아저씨가 평상시에는 좀 더 줘 약간 뭐 이런 쪽이었는데 술만 먹고 오면 완전 개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똘비 봉사 초창기라 이게 좀 힘들긴 했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힘들고 술 먹어서 저런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똘비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 만나서 어느 역이라고도 지역은 말을 안 할게요. 근데 역 근처에서 만나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갑자기 똘비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는데 그 노씨 아저씨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야 뭐 너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봐도 행색이 노숙자인데 내가 나 봉사하는데 한 번씩 오셔서 식사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냥 딱 왔을 때 신내 같은 건 나지만 술 냄새는 안 나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고 있다가 소주 한 병에 돈 조금만 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그때 당시는 국밥이 보통 한 6,000원? 좀 비싸면 7,000원 이랬을 때니까 국밥이랑 소주 한잔 하시라고 10,000원짜리를 주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무료급식소에 오면은 되게 자기한테 친절하더래요. 그리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했다고 친절해졌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좀 지내다가 또 한 번은 봉사하는 데 근처에 역이랑 똘비네 집이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똘비네 집 가는 길에 또 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노숙자가 많은 걸로 유명했던 역이에요. 근데 그 역 앞쪽에 이제 편의점을 지나갈 때 그 노씨 아저씨가 또 똘비를 부르더래요. 똘비가 놀란 거죠. 아저씨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 오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똘비는 그때만 해도 노숙자들 그 자리 싸움 심하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것도 아닌가 보네 뭐 그냥 이러고 말았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술 한 잔 사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어차피 편의점 앞쪽이었으니까 편의점에서 술 몇 병이랑 뭐 밥 될 만한 안주 같은 거 뭐 편육이나 소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빵이랑 우유랑 이런 거 좀 사서 드렸대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쫓아다니나 이런 생각도 안 들었대요. 그때는 그냥 좀 반갑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자고 그 주에 또 무료급식 봉사를 나갔는데
다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자기가 이제 구석에 가서 뒤쪽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노씨 아저씨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러더니 담배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담배를 줬대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데 일단 놀랬대요. 노숙자가 핸드폰이 왜 있지? 이거에 일단 첫 번째로 놀랐고. 예. 근데 핸드폰이 요새 최신 폰은 아니고 옛날 폴더폰 같은 건데 사진은 되잖아요. 전화는 안 되고. 위에 보니까 착신 금지 떠있는 거 보니까 전화는 안 되고 사진만 몇 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애였대요. 근데 좀 앳돼 보이는 얼굴의 여자애. 그래서 당연히 딸이겠거니 생각을 했대요. 이쁘지? 이러길래 당연히 딸이겠거니 생각했으니까 아 이쁘네요 이랬죠. 근데 이 노씨 아저씨의 말이 똘비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노씨 아저씨가 한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되게 당황했대요. 지금 내가 음란마귀에 씌워서 이상한 생각이 든 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은 그냥 뭐 사이 삼고 싶다를 좀 이렇게 거칠게 말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취향이 아닌가? 이러면서 사진을 몇 장 더 보여주더래요. 한 3-4장? 근데 나이대가 좀 되게 전체적으로 어리고 한 2-3분 정도는 연세가 딱 봐도 되게 있어 보이시는 그렇게 사진을 한 5장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그때 술도 사주고 했으니까 싸게 해준다고 5만 원만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되게 당황스럽기도 했고 일단 첫 번째 봤던 그 사진이 애가 너무 어려 보였기 때문에 충격받은 것도 있어서 아 저 여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고 뭐 이런 거지 막 이러면서 막 너스레 떨듯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놀리듯이 너 혹시 수총각 그런 거냐면서 얘기하더래요. 되게 기분 나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내가 그런 걸 싫어한다고 막 그렇게 커트를 치고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하고 간 거예요. 네. 근데 이 똘비는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신고를 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자기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고 자기가 만약에 경찰 신분이면 함정수사로 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함정수사가 2가지가 있어요. 불법인 게 있고 합법인 게.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람이 범죄를 할 생각이 없는데 하게 만들면 불법이고 할 건데 내가 그거에 공범인 것처럼 그냥 속아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경찰 신분이면 그렇게 하는데 경찰도 아니고 수사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똘비하고 똘비 여자친구하고 제 친구 중에 언론 쪽에서 일하는 친구하고 그 친구 여자친구하고 넷이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기자인 친구가 똘비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요새도 봉사하냐고. 나 행자한테 들었는데 너 봉사 되게 열심히 한다며?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너 뭐 그걸로 뭐 정치하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기자인 친구하고 행자한테 들어보니까 너 그거에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라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그래도 막 그런 얘기 오고 가고 하다가 무슨 봉사하냐고. 자기 여자친구도 봉사에 관심 좀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자기 그 노숙자들 무료급식 하는 봉사한다. 그러니까 그 기자인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 그거 맘 편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무슨 뭐 천국 가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뭐 둘 다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인 친구가 너 그거 하는 거 좋은 일 아닐 수도 있다고. 너 네 맘 편하자고 하는 거면 내가 뭐라 말을 안 하겠는데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면 다른 거 찾으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똘비가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인 친구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노숙자는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저렇게 방치가 되면 범죄를 좀 많이 일으킨다 사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뭐 한두 푼 주는 돈 아니면 너가 하는 일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마음으로 주는 그 무료급식 이런 거를 믿고 직업훈련소라던가 좋게 말하면 쉼터고 나쁘게 말하면 다시 세상에 올 수 있게 교육하는 좀 마음의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안 간다. 왜냐면은 여기서 밥을 꼬박꼬박 주고 잠자리가 제공돼도 거기는 술이나 이런 걸 못 먹게 하니까 치료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나가도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그 돈 갖고 밥 먹고 하면 되는데 탈출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맘 편하고자 하는 거면 그냥 해라. 이런 얘기 하다가 똘비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근데 너 말대로 하기에는 노숙자들 되게 좀 착하고 선량하고 그런 이미지 아닌가?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자인 친구가
그 친구의 의견이에요.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고 그거. 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범죄가 노숙자 쪽에서 일어나는 건 알고 있었냐고. 근데 언론 매체, 영상 매체 절대 그 얘기 안 꺼낸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돈이 없고 가난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자본주의의 피해자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를 보도를 때려도 경찰이 가거나 복지 공무원들이 가갖고 시설 데리고 가면 간 사람들은 탈출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 보도 때린 회사 앞에서 그렇게 깽판을 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보도도 했고 그렇게 영상 매체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너 너무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노숙자니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볼 필요도 없지만 불쌍하고 힘들고 좋은 사람? 그런 생각은 함부로 갖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거 되게. 그냥 그런 얘기하고 있다가 누구 여자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궁금해졌었나 봐요. 근데 노숙자는 왜 여자가 없어?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똘비도 생각해보니까 무료급식 하면서 여자 노숙자가 밥을 받으러 온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얼마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기자 여자친구가 보였다가 왜 없냐고. 있다고. 근데 보기 힘든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여성 노숙자들도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진짜 끔찍하고 지옥이라고. 근데 벗어나질 못한다고. 네. 좀 자극적일 수도 있긴 한데 여성 노숙자들은 1년 365일 주로 임신 상태라고. 몹쓸 짓 많이 당한다고는 봤어요, TV에서. 네, 그래서 정말 임신도 많이 하지만 유습도 많이 당하고 애가 어떻게 나와도 그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성 노숙자의 삶이 되게 끔찍한 수준이다. 그러면 탈출하면 되지 않냐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일단 여성 노숙자도 결국에는 시설에 가서 보호시설 가서 재활 치료도 받고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고 다 해도 네. 거기서 나와서 직업훈련소까지 가서 직업 갖고 사회로 복귀한다? 1%도 안 될 거라고. 거의 다 탈출한다고. 그리고 이게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왜 탈출한지 모르겠다고. 네.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그것도 10몇 년, 20년 전 얘기지. 최근에는 얘네가 좀 조직화돼 있다는 그런 얘기도 돌긴 돈다고. 그러니까 노숙자들끼리 모여서 옛날 무슨 뭐 왕초 이런 것처럼 조직처럼 패거리가 뭉쳐갖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고. 기본적으로 노숙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깜빵 간다? 그럼 잘 곳, 옷, 먹을 거, 씻을 거 다 주잖아요. 네. 사실 노숙자 입장에서 교도소 가면 개꿀이다. 근데 알코올 중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심지어 또 치료로 간다. 그럼 거기서 기간만 채우고 또 나와서 또 그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한참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었대요. 그 노씨 아저씨가 사진 보여준 거. 그 기자인 친구는 이제 그거 아마 진짜로 자기 딸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가출한 애들을 감추는 경우가 있다고.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가출팸이라고 하죠. 거기서 여자애들이 팸매를 강요당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노숙자가 하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가출했다고는 해도 그 이성의 선이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근데 많은 노숙자들이 그게 없어요. 이거 넘어가서 애가 죽어도 뭐 깜빵 갔다 오지 뭐. 어차피 알코올 치료 받고 나올 건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출팸을 대상으로 노숙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꽤 있대요. 그런 애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그냥 여성 노숙자를 감금해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나왔었어갖고 봉사활동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보이는데 더군다나 자기 사진을 봤으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죠. 그 노씨 아저씨랑 친한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봉사활동을 하러 왔더니 전에는 되게 뭔가 좀 힘들고 불쌍한 느낌이었다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봉사활동에서 본 사람들은 그 느낌이 들었대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1차원적인 욕구, 뭐 먹을 거건 잠이건 뭐 성적이건 뭐고 그냥 1차원적인 욕구에만 눈이 돌아 있는데 우리가 주는 밥을 먹고 힘내서 살아보자의 느낌보다 이걸 먹고 힘내서 범죄를 저질러보자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되게 막 현타가 막 와 있는 와중에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남자들끼리 남아서 술을 좀 먹다가 그 자리에서 어떤 형님이라고 했나? 하여튼 연세가 엄청 어리지도 않고 엄청 많지도 않은 그 형님 한 분이 니들 그 노씨 아저씨 아냐고. 안다. 나 그 아저씨 때문에 얼마 전에 깜짝 놀랐다고. 왜 그러냐? 그 아저씨 또 술 먹고 깽판 쳤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똘비는 뭔가 느낌이 왔대요. 나랑 비슷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형님이 이제 집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 노씨 아저씨더래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래도 꽤 봤으니까. 그러다가 자기 소주 한 병 사 먹게 돈 조금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형님이 10,000원 정도를 줘서 국밥이랑 소주 한잔 하시라고, 빈속에 드시 마시라고 10,000원 정도를 쥐어줬더니 그대로 편의점을 들어가더래요. 이 형님은 그냥 소주랑 뭐 컵라면 드시려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때 소주가 한 병에 할인하면 막 900원 이럴 때였거든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는. 소주만 10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도 되게 당황한 거죠, 이 형님도.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들어가가지고 아니 밥이랑 드시라고, 밥이랑 약주 한잔 하시라고 들었더니 이렇게 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빈속에 드시면 어떡하냐고 하고 이제 편의점에서 안주 될 만한 거 좀 사고 했더니 이 아저씨가 또 라면도 골라오더래요. 생라면 드시려고 하나? 뜨거운 물 어디서 구하려고 하시지? 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 술도 좀 더 담으시더래요. 그래서 한 4-5만치를 그냥 긁은 거예요. 이 형님은 삥 제대로 뜯겼다 그 생각으로 있는데 이 아저씨가 혼자 들고 가기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좀만 좀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그때 당시 편의점에서 4-5만원은 사실 엄청난 양이거든요. 더군다나 또 술이 많았기 때문에 무거웠고. 그래서 일부는 같이 들어서 도와드리고 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 빈집들이 되게 많았대요. 많죠. 그러니까 그냥 다 빈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별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되게 멀리 집이 있으셨나 이분? 이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딱 느낀 거예요. 가로등도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들어와 있고 분명히 주택가는 주택가인데 들어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집이 한 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대요. 여기서 내가 해코지를 당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내가 왔던 길 그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 이 많은 빈집 중에서 어디 어떻게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되게 무서워서 아직 멀었어요. 저 이제 슬슬 가봐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다 왔다고 하고 어떤 빌라 같은 데로 들어가더래요. 한 2층쯤 올라가니까 문을 열는데 노씨 아저씨하고 노숙자 몇 분이 거기 있더래요. 이 사람들 빈집에 들어와서 자는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길래 좀 안심도 됐대요. 몇 명은 얼굴도 알아서. 그래갖고 다 놓고 저 이제 가볼게요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잘 차려줬는데 보답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줄 게 없네. 그러니까 한 명이 있다 이러더니 따라오라 하더라고요. 그 형이 저 괜찮아요 저 가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냐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러더니 소주병을 한 3개 정도 들더니 따라오라고. 그리고 한층 올라가더래요. 한층 올라가서 어떤 집을 들어갔더니 어리게 보면 30대 한 중반? 40대 중반? 좀 이제 섞여있는 듯한 여성 노숙자분이 3분이 계시더래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아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젊은 오빠 누구냐면서 젊은 오빠 나 술 한 병만 사달라고. 그러면은 젊은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저씨가 막 욕을 하면서 소주를 한 병씩 다 주더래요. 그러니까 막 먹고 싶었다고 막 이러면서 소주를 나발을 물더래요. 아저씨가 과자도 하나 던져주니까 되게 또 좋다고 먹고 있고. 이 형은 이게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인 거죠 사실. 그러고 있다가 아저씨가 이 형이 되게 겁먹어 있고 이 형보다 한참 누님들로 보이니까 갸우뚱하더니 갑자기 거기 있는 여자 노숙자 한 명한테 갑순이 어딨냐고. 나 뭐 방에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저 방에 들어가고 저 이제 가봐야 된다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에서 좀 약간 욕설과 함께 일어나봐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더니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약간 끌고 나오는 느낌으로 된 어린 여자를 하나 데리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얘랑 하면 된다. 여기 빈집 많다고 아무 데서도 얘랑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 왜 그러냐고. 얘 다 씻기고 하면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막 좋다고 깔깔대고 있고, 어떤 아줌마는 그래도 어린애보다 누나가 낫지 막 이런 좀 적인 농담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형이 아니라고, 제가 종교인이 될 거다. 그래서 술도 안 먹고 이런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막 웃더니 아, 무슨 종교인이냐면서, 종교인도 다 뒤에서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 신부가 될 거라서 이런 거 좀 그렇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거기 또 여성 노숙자 한 분이, 아줌마가 그러면 수총각이냐면서, 오늘 수총각 내가 뭐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농담을 하고 있대요.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이 형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다음에 급식 뵙자고. 그러니까 뭐 남자가 그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알겠다고, 그러면 다음에 그때 뭐 그 공원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진짜 헐레벌떡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고, 자기는. 사람들이 듣고 와, 어떻게 그러냐, 그 어린 여자애는 누구인 거냐. 내 똘비는 들은 게 있잖아요, 이런 부류가 있다고. 그래서 결말아, 너 가만히 듣고 있다가 형 혹시 위치 기억하시냐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저기 재개발 지역 어디 쪽이라고, 거기 빌라 중에 가운데 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똘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랑 복지하는 공무원분들이랑 해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일은 이렇게 일단락이 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듣기로는 거기 있던 남자 노숙자분들이랑 여자 노숙자분들은 각자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할 겸 시설로 갔고, 예. 거기 있던 변자애들은 보호시설로 글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끝났구나 이러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씨 아저씨랑 노씨 아저씨 친구들 몇 분이 오더래요. 예. 자기가 알기로는 분명히 저 아저씨를 잡혀갔는데 뭐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밥을 달라고. 똘비군 오랜만이라고. 오늘은 좀 많이 줘, 배가 고파서 그래. 이러면서 뭐 밖에 밥 오랜만이라 배가 고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러면서 밥을 또 퍼줬대요. 평상시처럼 이제 밥을 먹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왔지? 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네. 그날 이후부터 그 형님이란 분이 한동안 봉사를 안 나오시더래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형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다고. 예.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병문안 차이제 간 거죠. 갔는데 들어보니까 똘비가 이제 신고한 이후에, 이 형은 신고한지 몰랐었나 봐요. 신고한 이후에 어떤 노숙자분이 혹시 노씨 아저씨 아는 사람 아니냐고. 맞다고. 혹시 저 아시냐고. 저번에 그때 그 짐 들어다 줬을 때 봤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지금 노씨 아저씨 쓰러졌는데 빨리 119 불러야 된다고, 핸드폰 좀 빌려달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네 하고 핸드폰을 주고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길이 좁아서 앰뷸런스 못 들어온다고. 알겠다고 하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근데 골목 쪽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뭔가 빡한 느낌이 왔대요. 그리고 노숙자들 몇 명이 둘러싸서 그 형을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한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맞는 와중에 들렸던 게 너가 신고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러면서 뭐 그 여성 노숙자들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그 갑순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기억하니까, 그러면서 약간 내 아내, 내 애인, 내 딸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 취급한다 해야 되나, 상품 취급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걔네가 있으면 우리가 술을 몇 병을 먹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했는데, 다행히 그 형이 그 맞던 데가 큰 길까지도 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니까 이 도둑자에 다 도망가고, 이 형은 그대로 이제 병원에 왔고, 그 아저씨가 뭔 소리 한지도 모르겠고 신고는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똘비는 괜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은 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위험한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 봉사활동 안 나갈 거라고. 예. 그날 이후로 똘비도 노숙자 관련된 봉사활동을 아예 안 가고 보육원이랑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봉사활동을 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기자인 친구가 들었을 때 아마 그거 100% 남자애들 시설 갔다가 그 시설이 강제성이 또 없대요. 네. 그러니까 도망쳐 나왔을 거라고. 여자애들도 도망쳐 나왔을 거고 어린애들은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예전에 취재하러 한번 그 시설 가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여성 노숙자들이 거기를 돌아가기 싫어서 여기 데리고 와 있는 걸 너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다고. 정신세계가 일반적인 사람이랑 다르다고. 예.
계속 술 달라 뭐 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틈만 나면 도망칠 그거 하고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거기서 제일 불쌍한 건 애들인데 예. 실제로 자기가 취재할 때는 딱 봐도 한 11살, 12살 돼 보이는 여자애가 글씨도 제대로 못 읽었다고. 그러니까 교육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였죠.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나마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수였어요. 나머지는 좀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돌비님 채널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 위험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위험한 거예요?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얘기들은 수위가 너무 세서 이건 순화가 안 돼요. 유튜브에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 많죠. 예, 있어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정확히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동에 관련된 그런 그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의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네요. 야, 근데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도 어떤 노숙자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 채널에 있었고 그때도 이런 좀 충격적인 일화가 같이 섞여 있었긴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본 그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야,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노숙자분들을 불쌍하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여행자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노숙자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했던 기자의 말로는 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경찰인 지인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돼서 오래돼서 그리고 알코올 중독 증상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회 질서에 저희가 이제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은 넘어가면 불법이고 범죄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무너져 있구나. 그게 허물어져 있네요. 네.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야생의 그런 느낌? 그렇죠. 이건 약간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노숙자 몇 명한테 나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노숙자는 잡기도 힘들어요. 예. 왜냐면 이 사람들은 생활 신호가 없어서 그래서 그 경찰들이 엄청 뺑뺑이 돌아서 골목 주변에 엄청 뺑뺑이 돌아서 결국엔 잡았나 봐요. 예. 근데 반응이 똑같았대요. 아니 그래서 죽었냐고. 안 죽었잖아. 되게 충격받았다 하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히 앞에서는 밝고 좋은 취지로 어떤 면들이 보여져요. 근데 그 그쵸. 뒤에는 무조건 그림자가 있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네, 무조건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저희나 이제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좋은 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조건 어떤 면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는 그림자가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그때 기자인 친구가 했던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대국민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뭐 한국이 물 부족 국가다? 이거 몇십 년 전 하던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냥 딱 그 느낌이라고. 있는 대로 다 까고 싶죠. 근데 이거를 어차피 방송에도 못 나갈 수이고 함부로 못할 그거고 경찰 쪽도 답답하대요. 대부분 이런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경범죄라서 경찰은 복지 쪽으로 넘겨야 되고 그 복지 그분들은 와서 치료받고 직업 불려가도 직업도 갖고 다시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술 안 준다고 도망가고 탈주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무한 반복된다 하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오늘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여행자님께서 들려주신 게 듣기가 힘든 내용들이에요. 이게 왜냐면 기자분도 계시고 경찰분도 주변에 지인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게 들으면 솔직히 방송에서 얘기 못한 것들로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방송이고 그쵸. 유튜브 방송에 취미가 있어서 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점을 여러분들도 양해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정말 돌렸어도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들려주심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를 안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제가 말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정말 혹시 불편하더라도 그냥 재밌게 그냥 이야기다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야기가 다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더 깊은 충격이 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분노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가셨던 분들도 충격적이게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봉사활동을 안 가셨다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 이면에 어두움이 분명히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더 위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